2015년도 오늘 4월 15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48분이고요.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팁스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옛날에 제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북공정 1인 시위 MBC 기자에게 역취재당한 사연, 이 영상물에 있는데요. 잠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도 다 촬영했고 또 한 사람의 시민운동가가 1인 시위 현장에 나타납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는 차관성 씨. 사비를 들여 동북공정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 자,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뭐 제 메인 채널에 걸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주식 카페를 했었죠. 자,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편, 2편, 3편, 4편.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동북공정에 대한 촬영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이런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느닷없이 하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후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동네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적었던 포스트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날 제가 이 바닷가를 보면서 문득 제가 동북공정을 하겠다라고, 동북공정을 촬영해야 되겠다, 그런 꿈속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차린 카페, 그러면서 중국 위해로 배를 타고 촬영을 떠나는 날, 동북공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인천에서 중국 위해로 배를 차고 떠나는 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카페 이름을 무엇으로 적을까, 인천항과 중국 바닷가 경계에서 석양을 보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 그 머릿속에서 떠오른 시와 같은 구절은 한마디. 아직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 반토막이 되어 갈라진 이북과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만든 거대한 대륙, 연변 만주,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세 토막이 되어진 나라를 찾겠다고 떠난 동북공정 촬영. 그때의 바닷가 촬영하면서 제가 인천 항을 떠나가지고 중국으로 떠났을 때, 그때 배 그 여객선 선상 위에서 바라봤던 그 바닷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면서 인천 앞바다와 중국 바다 사이에 떠 있는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주식 카페를 만들었고, 하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서 닉네임도 붉은 태양으로 지금 적었고요. 그리고 카페 이름도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카페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랬던 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국민기업, 하느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 부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누리는 그런 세상. 자, 이러면서 이제 제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는가, 제가 이 동북공정을 촬영하고 싶어서 촬영을 하러 간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도 꿈속 이야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동북공정을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인생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느닷없이 제가 홍준표 이분하고는 뭐 개인적인 인연도 없고 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느닷없이 오늘 꿈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이분의 운명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꿈속에서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한 거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홍준표 대표가 닙스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닙스라고 하는 것은 골프 스윙을 하기 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안 증세. 자, 닙스는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 선수들의 불치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닙스가 이 닙스가 원래의 감과 실력을 잃어버리고 스윙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몸이 움직이는 것도 모르겠다. 이게 닙스입니다. 제 아들 둘이 그때 당시에 골프 선수여서 태국에 전지훈련을 갔는데요. 제 친구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 2명하고 제가 골프를 전지훈련을, 아들이 한 자리에 아들이 전지훈련을 어떻게 하나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태국을 친구 2명하고 전지훈련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 먼저 전지훈련 보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지훈련하고 오자 우리도. 그래가지고 친구 셋이서 골프 라운딩을 하는데요.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싱글을 치려고 70대 80대를 태국에서 막 골프를 치고 있을 때요. 제일 많이 쳤을 때가, 제가 제일 적게 쳤을 때가 78타를 쳤을 때입니다. 78타를 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75타 72타 치겠다. 그러고서 저녁 때 라운딩 끝나고서 36홀 라운딩 끝나고 저녁 때 들어와 가지고 침대맡에서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고 잠을 잤는데, 그날 그 다음날 라운딩을 하는데요. 닙스가 옵니다. 그러면서 백을 해야 되는데, 자, 골프채를 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백이 이루어지는지, 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때 제가 새벽에 자면서 꿨던 꿈은, 너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제가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는, 너가 편안하게 골프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게 그날 새벽에 꿨던 꿈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고 무시하고 그냥 라운딩을 했어요. 근데 첫 라운딩서부터 참 희한한 게, 전날까지만 해도 78타를 치던 놈이 오늘은 75타를 줄이자. 제가 그때 당시에 평균 비거리가 270이 넘었었거든요. 무식하게 골프를 쳤던 놈인데, 근데 첫 티업을 딱 하는데 몸이 완전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완전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백을 해야 되는데, 이 백을 어떻게, 골프채를 어떻게 백을 해야 되는지 거짓말처럼 안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백을 못하고 결국은 티업도 못하고, 야, 나 도저히 골프를 못 치겠다. 그리고서 친구 둘만 라운딩을 하고 그냥 차 타고 골프카 타고 그냥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인지 뭐 세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억지로 이제
백티를 이제 이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백티에서 쳤거든요. 정식으로 오늘은 뭐 78타.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치는, 자, 일반 제 친구들은 그냥 파이트 티에서 쳤고, 저는 백티에서 쳤어요. 백티에서 쳐가지고 78타까지, 만들었는데, 파이트 티에서 78타하고, 백티에서 78타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 실력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몇 홀을 도는데, 도저히 드라이버를 칠 수가 없고요. 아이언을 뭐 그냥 볼이 개판으로 막 친 거죠. 개판으로 쳐가지고 이제 세컨샷을 치러 아이언을 딱 잡았는데 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백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완전하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야. 백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갑자기 있다가 뭐 슬럼프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전날 꿈을 꾸고서 앉아가지고 꿈을 꿨을 때 하늘에서 제가 들었던 소리는 너가 지금 골프 치고 이러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듣고 그 다음날 몸이 완전하게 얼어붙은 겁니다. 아무 행위를 못해서 오죽했으면 제가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2명한테. 야, 나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전지 훈련을 하러 왔던 놈이 앉아가지고 일주일 골프 치고 하늘이 무슨 일을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얘기, 이 꿈속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골프가 안 된다. 그러니 나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친 새끼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꿈속 이야기를 듣고 골프가 안 된다고 너 지금 여기서 이지랄 떨고 골프 치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빠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 고집으로 친구들한테 정말 사과를 하고 부랴부랴 골프채를 챙기고 그러고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문을 보려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딱 타는데 비행기 입구에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 신문을 딱 들고 앉아가지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인지 아마 중앙일보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조선일보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기억 안 납니다. 동북공정에 대한 엄청난 기사가 첫 기사, 메인 타이틀로 동북공정에 대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비행기 안에서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구나. 내가 골프를 칠 때가 아니다 라고 너 편안하게만 지금 골프 치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늘에서 얘기 듣고 거짓말처럼 골프채를 휘두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동북공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처음이에요. 동북공정이 처음 벌어질 때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 못할 때죠. 그래서 제가 이 골프 입시가 걸리고 난 다음에 동북공정을 이건 내 운명이다. 그런 아주 그냥 귀신 같은 그런 감각을 제가 느낀 거죠. 하늘이 나한테 너 편안하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거 너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하늘의 메시지 같은 거를 제가 이날 비행기 안에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부랴부랴 친구들은 그냥 태국에서 골프 치고 있을 때 저는 부랴부랴 일을 추진을 해가지고 동북공정을 촬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거입니다.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제 이제 운명이 됐는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꿈속에서 홍준표 대표가 꿈에 나옵니다. 전혀 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저는 홍준표 시장하고 관심도 일반인들처럼 그냥 대통령 후보 나오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개인적인 관심이 있거나 이분으로 인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의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도 저 사람 대통령 나오는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이러고서 내 운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꿈에서 홍준표 대표가 나오는데, 제가 꿈에서 봤던 내용은 2주일입니다. 2주일 꿈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꿈에서 봤던 내용은 2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입스에 걸렸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주일 동안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 연설을 하게 되겠지만 2주일 동안 입스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꿈속에서 제가 하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입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번 대선은 중국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운동을 했고,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시대적인 이 시대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의, 보수 대통령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평상시에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정책을 펼쳤고 어떤 국민한테 그 과거 살아왔던 정치 인생 몇십 년 동안에 당신이 어떤 시대정신 아니면 네가 살아왔던 그 정치 역량 중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했느냐. 홍준표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이 동북공정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시에 걸렸다. 왜? 이번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이건 완전히 이 정치, 이건 체제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런 이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정치적인 입스에 걸려버렸다라는 게 제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도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왜? 정치적인 입스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체제전쟁,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 이런 거에 대한 입스에 걸렸기 때문에 이분은 2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한다. 결국은 대통령 출마 자격 못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꿈속에서 입스에 걸렸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2주일 동안 입수에 걸려서, 정치적인 입수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라는 게 제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시에 걸렸다라고 이야기가 꿈속에서 나왔길래 뭐 때문에 입시에 걸리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이 태국에 전지훈련 갔다가 입시에 걸려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내 운명이 동북공정을 촬영하는 이런 정치적인 운명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처럼 옛날에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했었다면 이번에 대통령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꿈에 나온 겁니다. 2주일 동안 입시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오늘 하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겁니다.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운명하고 이 중국하고의 평상시 수십 년 동안 약 20년 넘게 몇 번의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또 시장, 그러면서 본인은 뭐 이 대통령 되려고 막 아주 그냥 평생 꿈이 그건데, 살아왔던 역경 중에 바로 이 중국에 관련된 평상시 정치 철학이 한 번도 그런 일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의 대통령 시대 정신에 완전하게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 꿈속에서 2주일 동안 입시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라고 꿈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꿈속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정도 꿈을 갖고 있었으면 그거하고 전혀 정치하고 관련 없는, 나도 동북공정에 대한, 이거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꿈속 이야기를 듣고, 너가 지금 편안하게 여기 태국에서 골프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그 꿈속 이야기를 듣고 립스가 와서 도저히 골프를 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제가 모든 걸, 이게 한 달 동안 전지훈련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포기를 하고 제가 귀국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친구 2명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저 새끼 미쳤네. 야, 무슨 꿈속 이야기를 듣고 임마 앉아가지고 골프가 안 되면은 다시, 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어떻게 78타를 백티에서 치던 놈이 앉아가지고 바로 다음날, 야, 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골프채를 휘두를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새끼야. 그러고서 그날 친구한테 욕을 직설하게 먹고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가 골프채 백을, 짐을 챙기고 너희들끼리 한 달 동안 재미나게 놀다 와라. 그리고서 떠났던 그 일이 꿈속에서 생각이 난 겁니다. 입스에 걸려서. 그래서 이게 동북공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일이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어도 이분이 안 되는 이유, 왜? 나는 전혀 관심 없는데 이분이 꿈속에서 왜 나오냐. 정치적인 입시에 2주일 동안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꿈에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 과거 이야기를 굳이 안 하고 싶었는데, 왜 했냐, 이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중국하고. 이번에는요, 이번 대선의 보수의 시대 정신은 체제전쟁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인 이입수에 걸려서 이번에도 포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본인이 이야기한 것대로 마지막이다 라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 얘기를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중에라도 또 나온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대표, 제가 이 꿈을 꾸고 이걸 녹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늘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줬을 땐, 꿈에서 메시지를 줬을 땐 너의 인생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늘 예언을 해준 것이다 라는 생각에 녹음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녹음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 입수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제 꿈속 이야기였습니다.